네, 안녕하십니까, 박 대표입니다. 네, 이번 방송 이마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마트가 오늘 2월에 고점을 만들어낸 하루였고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리고 1월에 고가도 제끼는 흐름이 나온 하루였습니다. 이러한 흐름, 실적 발표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외국인과 사모펀드가 중심이 된 매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상승을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실적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, 이 실적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, 그 기사도 뭘 볼 거예요. 보긴 보겠지만 기업에서 제공하는 IR 자료를 바탕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고, 또 그 IR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도 제가 설명 부분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보도록 하죠. 우선 내용을 보시면 이마트 M&A 효과의 매출은 최대다. 매출은 최대. 영업이익은 반토막. 그러니까 외형 성장은 했다라는 거죠. 매출이 잘 나왔다라는 것은. 그러나 그 이마트 같은 경우는 수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엔 좀 그렇고, 하여튼 매출은 매출이 최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외형 성장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, 그리고 영업이익은 반토막 났다라는 표현들이 나왔는데, 굉장히 이 기사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기사 링크도 달아드리긴 하겠습니다만, 이 기사 말고 IR 자료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.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쭉 내려보겠습니다. 쭉 보시면 손익 실적, 지분 인수에 따른 감가상각이 400억 발생했다라는 거, G마켓이랑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부분이죠.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은 굉장히 조금 뭐 노란색, 흰색 자사의 그런 색상을 좀 활용해서 아예 자료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조금 딱딱한 감이 있어요. 다른 회사들 것보다는.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이 나와 있고, 쭉쭉 내려보겠습니다. 쭉 내려보면은 지금 이쪽을 보면 쓱닷컴이 2개 분기 연속 수익이 개선됐다라는 거 내용이 나와 있고, G마켓 적자 축소, 그리고 리콜 관련 일회성 비용 반영되면서 스타벅스,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죠. 발암물질 논란. 그거 리콜 비용 반영됐다라는 이야기예요. 그 다음에 편의점 22년 연간 흑자 달성,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, 쭉쭉 내용이 나왔고, 신세계 푸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전년비보다 안 좋았다라는 게 좀 나와 있고, 연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다.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 영향을 받은 부분이겠죠. 조선호텔, 리조트.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은 영업의 손익으로서 이자 손익이 마이너스죠.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꽤 나갔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지분법 자회사에 대한 부분, 스타벅스 코리아라든지 스타필드 하남, 안성 이런 부분 나와 있고, 그 다음에 2023년 중점 추진 전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,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수익성 중심 경영, 그러니까 출혈 경쟁을 그냥 해서 뭐 점유율을 확보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성장할 그런 기반을 다지면서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하겠다, 뭐 그런 멘트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수익성 개선하겠다라는 내용, 비용 구조 혁신하겠다, 점포 생산성 강화하겠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, 투자 효율 제고하겠다라는 거, 그 다음에 온라인 쪽은 사업 모델 본질적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다. 물류 효율을 개선하겠다.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. 온라인 쪽은 배송에 있어 물류가 비효율화 될 경우에는 어떻게 배송에 있는 그런 속도도 속도지만, 기본적으로 이런 돌아가는 사이클이라고 해야 될까요? 재고가 순환하는 사이클이 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이제 스마일 배송 효율화, 뭐 이런 부분, 배송의 효율화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, 뭐 결국 물류의 효율화도 뭐 배송의 효율화랑 연결되는 부분이죠. 물류가 좀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.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, 3사 연계에 대한 빅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좀 내려보면 뭐 지분 구조, 지분 구조는 굉장히 잘 한눈에 나와 있게, 좀 앞에는 제가 조금 딱딱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, 제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이 내용을 본 게 아니에요. 보면서 지금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,
지분 구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잘 정리가 그림으로 깔끔하게 돼서 보기 편하게 돼 있는 게 확인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별도 연결로 해서 쭉 나와 있는 부분. 별도는 정말 이마트 순수, 이마트에 대한 부분, 연결은 이마트 및 자회사에 대한, 종속회사에 대한 부분 다 포함한 부분의 재무지표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. 네, 그래서 네, 이렇게 끝이네요.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,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게, 보시면 자산 총 보시면 매입 채무라든지 이런 거, 일단 별도 기준으로 보면 매입 채무가 22년에 좀 증가를 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, 단기 차입 사차에는 줄어들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으며, 그 다음에 현금과 예금 뭐 늘어났고 21년도 대비해서 단기 금융상품, 그리고 매출 채권도 늘어났다라는 거, 그러니까 매입 채무랑 매출 채권 같이 다 늘어난 상황이 나왔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, 뭐 그 외에 뭐 별거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내용 좀 살펴봤고, 그리고 다시 뭐 정리된 걸로 돌아와서 좀 살펴보면은, 기사를 통해서도 보면은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아까 봤던 그 위드 코로나 영향에 대한 부분, 리오프닝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부분이 기사로도 써 있고, 기사도 이게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IR 자료로 넘어가지 않고 이걸로만 봐도 되고, 근데 그래도 IR 자료를, 이마트에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IR 자료를 직접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뭐 점포 현황에 대한 부분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, 점포가 보시면 점포가 좀 줄었죠. 줄은 거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, 그리고 오히려 트레이더에 대한 부분, 트레이더스는 한 점포 증가한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미국 점포, 국내 할인점 점포를 2개 줄이고 트레이더스랑, 그리고 해외 점포가 하나 늘어난 게 확인되고, 뭐 베트남 점포도 하나가 확인되네요. 그 다음에 폐점한 할인점은 뭐 가양이랑 시화다라는 거, 그리고 오픈한 거는 트레이더스 동탄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.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, 하여튼 뭐 이마트에 대한 기업을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 꼭 이 IR 자료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, 뭐 그 외에 기본적으로 추후 나올 결산 그 사업 보고서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, 공시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일단 그 차트로 일단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, 뭐 차트를 통해서 기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또 안 해볼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.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 꾸준하게 매수 들어가다가 오늘 확 들어왔고, 사모펀드도 들어왔으며,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꽤 저렴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, 기본적으로 할인점, 이런 뭐 쇼핑 관련된 오프라인 이런 것 관련된 기업들이 그러니까 유통업이, 우리나라 유통업이 뭐 금융사들만큼이나 저렴한 측면들이 있는데, 역시나 뭐 저렴하다. 다만 그 M&A 통한 외형 성장이 나온 대신에 지금 감가상각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, 하여튼 주가는 10월에 저점 찍고서 그 이후에 추가로 저점을 만들지 않고선 지수와 무관하게 조금 움직임이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, 또 코스피가 아직 민기적거리고 있는데 얘는 여기서 제꼈다라는 거, 종가 고가로 마무리했다라는 게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좀 더 아쉬운 건 오늘 거래량이 요때 거래량보다 조금 더 많이 발생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있다. 그래서 조정 준다면 어느 정도 조정으로 음봉이 준다면 한번 볼만한 그런 상황이고, 조정 준다면 결국에는 오늘 캔들을 중심으로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고,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금 제껴놓은 자리는 지켜주면서 여기서 짧게 조정주 한 번 더 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뭐 다시 깊게 조정 준다든지, 아니면은 아예 이제 확실하게 내려오되 한 요 정도 구간 내에서 약간의 뭐 내일 개파락을 살짝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, 일봉 차트 말고 월봉으로 넘어가서 보면, 월봉 차트에선 지금 공간이 꽤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.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이죠. 그래서 한번 이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, 주봉에서도 여기 뭐 살짝 걸리긴 하겠으나 여기를 제껴주면은
상당히 열려있는 구간. 물론 이걸 다 무조건 채우라는 법은 없어요. 주식이라는 게. 하지만 주요 저항이 이쪽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. 주요 저항이 사람들의 매도 압력이 클 수 있는. 물론 물타기가 됐다면 평단이 좀 더 내려와 있긴 하겠으나 그래도 이 가격이 뭐 13만원, 뭐 12만원 넘는 자리까지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대형주, 유통주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이마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볼 수 있겠고,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.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 있고,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, 속보 관련된 부분, 또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 박 대표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